정치 이슈 맞대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제 오른편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 그리고 제 왼편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이렇게 두 분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굉장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 이슈들을 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열띤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우선 진실규명 차원에서까지만 얘기하고 여당이 그럼 지켜보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황교안 대표 또 곽상도 의원 당신 거기 의혹에 관여된 거 아니냐. 거론하니까. 이거 밝혀라. 아주 정식으로 정색을 하고 들이대니까. 거론하니까 맞대응한 거다. 마치 숨은 의도가 이제 드러나는구나. 이런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 그리고 김학의 사건, 이른바 지금 최근 또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박 의원님께 먼저 첫 질문 드릴게요. 한국당에서는 특히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 지시가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지시다. 그러니까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부적절한 수사 지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희는 그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수사 지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촛불 그때 혁명을 겪고 난 이후에 정치권의 가장 우선되는 덕목은 예. 사실 국민의 요구라든가 국민의 명령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사실 김학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10명 중에 7명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우리 황교안 대표에 대한 죽이기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예. 오히려 황교안 대표 죽이기다라고 하는 언급은 혹시 재발이 저린 것 아닌가라고 어허.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어떤 특권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은 예. 바로 국민이 원하고 있는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번 기회에 불거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예.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 그리고 해명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 이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에 황교안 지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전 의원 말씀하시죠. 네, 저는 사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4강 외교, 특히나 대미 관계는 파탄지경으로 보이는데 동남아 순방을 하고 오셨을 때 그것도 참 의아했는데 4강은 폭망인데 동남아 갔다 오시고 또 동남아 갔다 오시자마자 일성이 이게 이제 세계 사건을 꼭 집어가지고 철저 엄정 수사, 이 수사반장이 되셔서 돌아오셨단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일단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동떨어진 거다. 그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재발절인 거 아니냐라고 박찬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김학의, 장자연 모두 탈탈 털어서 끝간대까지 파서 거기에 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서 뭐가 잘못 규명이 됐는지 그런 거 드러나는 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 이게 이제 어딘가와 반드시 결부시켜야 된다라는 미션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임 자유한국당 대표라든지 또 특정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와 사활을 걸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 공정수사, 철저수사는 되되 편파수사, 왜곡수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 특검을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거 특검, 김학의 특검이 됐든 예. 특검이 됐든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요. 예. 단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들도 이런 의지로 엄정히 털어봐야 된다. 즉 예. 버닝썬, 지금 조국 민정수석실의 윤모 총경. 그렇죠. 예. 그다음에 손혜원 특검.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따른 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김태우 특감반원이 폭로한 엄청난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즉 철저히 이번 청와대가 자신들의 식구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 부분은 더 하실 말씀들 없으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이 좀 되셨을 겁니다. 충분치 않았으나 여야 의원이 조금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죠? 자, 두 번째.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한국당의 전희경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음 주부터 국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죠. 그래픽이 마침 나오는군요. 지금 이제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이 예상되는데요. 각 후보자들에 대한 지금 둘러싼 의혹들을 저희가 하나만 좀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진 후보자도 많은데요. 전 의원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저 7명의 후보 중에 가장 벼르고 있는 후보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후보 한 명을 꼽는다면 누굽니까? 단답을 드리자면 김현철 후보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하, 김현철 후보. 네, 저기는 예. 안보관이라고 그래픽에는 표현이 됐는데 예. 저는 저기에 국민의 자격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자격.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우발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박왕자 씨 멀쩡한 가정주부가 금강산 관광간제밖에 없는데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통일부 장관이 되냐. 우리나라 통일부는 저분이 가시면 이제부터는 구력부 내지는 대북 구력부 내지는 한국부라고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예. 이번 개각이 7개 부처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개각 부처는 저기보다도 중요한 게 대북 안보 라인을 빨리 교체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조치였는데 예. 그런 부분이 왜 안 됐냐를 들여다보니까 전부 이력 다신 분은 불러들이고 이제 내보내셔야 될 분들 내보내시다 보니까 오히려 들어온 사람들한테 초점이 실리고 나간 사람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국민들이 뭐지?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정의 우선순위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교정이 사실은 개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은 가장 극단적인 김현철 같은 저런 분 내정하고 그다음에 진영, 박영선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목소리 크게 내신 정치인이었습니까? 예. 특히 박영선 의원은 정의와 어떤 투명성의 표상처럼 본인 행동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세금, 재산 문제, 아들 이중 국적 문제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참 알겠습니다. 실망스러운 거죠. 자, 박찬대 의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예, 저 국회의원 돼서 지금 초선 의원으로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예. 인사청문회에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청문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정보를 오픈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아마 주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과거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네.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예, 제가 예.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두 분 다 도저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청문회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자격이 안 될 것 같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 막상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의혹도 많이 해소가 되고 예. 그리고 또 부당한 주장들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조국 수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사실 내각을 세울 때 그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 또 우리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명을 철회하고 이런 것보다는 국회 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으니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물론 그동안에 예. 인사청문회 가지 못하고 사퇴한 분도 있기는 했었죠. 있기는 있지만. 어느 정부나 다 그렇기는 예. 했는데요. 이 과정들도 결국은 국민 앞에 네. 그분들이 적격한 도덕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 입장은 좀 어떠세요? 참 저는 그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 저희가 다 초선 의원으로서 예. 참 의정 활동을 처음 해보는데
이번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는 했죠. 우리 여야 가릴 거 없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된 인사가 11분이나 있습니다. 11명입니까? 11명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께 알린다라는 것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만 무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야당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시각과 눈높이와 목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임명강행을 하면 도대체 청문회를 해서 뭐 하는가. 저는 이런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당이 차제에 앞으로 이제 3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그러면 이런 인사 실정, 그러니까 인사를 잘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한 2년 됐으면 이제 책임질 때도 됐다. 그거를 오히려 저는 여당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이 정부가 그래도 예. 조금이라도 바르게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뭐 짧게 한 말씀 예. 하시겠어요? 예. 조국 수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야당의 시각과 또 우리 여당의 시각에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조국 수석이 사전에 이제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예. 내용을 검토하고 아마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에 올려서 국민적 시각도 같이 예. 살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조국 수석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검경 수사권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공수처 문제도 있고 있고요. 공수처 예. 문제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검찰 개혁 문제도 있어요. 조국 수석이 해야 될 역할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의 거치에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같이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론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픽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요,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사위가 뭔가 대가성 취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스타 항공사 설립자신데요. 이분이 지난해 3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그러니까 지난해 4월이 되겠죠, 타이캐피탈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해요. 근데 이 타이캐피탈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스타 항공하고 합작이 예상되는 태국 자본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의혹은 이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이라는 이스타 항공 설립자한테 이사장 자리 하나 주고 대신에 그 대가로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이 타이캐피털이라는 데 취직할 수 있게끔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근데 지금 저런 의혹 제기했는데 좀 근거가 이씨 제기하신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전 의원님? 이미 근거와 관련해서는 예. 곽상도 의원의 대정부 질의 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 내 여러 회의체를 통해서 예.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그 회사의 실명이나 이런 이제 그 사람의 실명들이 거론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분이 곽상도 의원은 뭐 민정수석을 하고 평생을 검사의 길을 걸어올 정도로 대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베테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있어서 이 굉장히 그 강한 이 확증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 정부의 이것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예. 지금 저 문제가 불거져 나온 출발은 왜 대통령의 따님이 느닷없이 해외로 갑자기 이주를 해서 예. 아니 대선 때는 아드님이 보이지 않더니 대통령 되시고 돼서는 따님 가족이 통째로 이 해외로 동남아로 이주를 했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개인의 사생활이다 그러고 해소해 주는 것이 없거든요. 예. 그거에서 발단이 돼서 파다 보니까 사위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사위가 국내에서 토리게임즈라는 그 회사에 있을 때 예. 이 정말 이 실적이나 이런 게 미비하던 회사가 이 거액의 자본을 대출을 받고 또 대출해준 이 회사는 예. 이 국가 자산 운용을 같이 하는 이 펀드의 운영자로 이 설정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정이. 예. 이런 문제들이 석연치 않다. 그런데 계속 사인이다. 이낙연 알겠습니다. 총리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사인이기 때문에 예. 개인 사생활이다. 그거는 저는 정리해 대통령 주십시오. 공인의 가족에 대한 예. 이 정부의 대처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한국당의 이런 의혹 제기, 박찬대 의원, 민주당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뭐
대선 때는 뭐 아들이 안 보이고 또 예. 딸은 또 해외 거주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혹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뭐 의혹의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저도 얼마 안 되는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직자들이 가족들이 겪어야 될 그 대가가 참으로 크다라는 그 생각이 들지요. 예. 우리 국회의원들의 가족들조차도 항상 다른 사람의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예. 대통령은 하물며 어떻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전희경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예. 우리 대정부 질문은 면책특권이 보장되고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회의원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예. 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사실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증거는 없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으로 오랫동안 다져져 있던 예. 어떤 본능이라든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 면책특권의 틀에서 벗어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질 수 있는 주장을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예. 저도 회계사 출신인데요. 예. 어떤 논의를 하다 보면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분은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하셨고 네. 또 민정수석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 그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 외에 필요하다면 법률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예. 그런 주장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곽상도 의원님 제가 교육위에서도 자주 뵙고 제가 참 잘 소통하는 분이신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우리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외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만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이거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네. 외양이 있었죠. 예, 김학의가 차관이었고, 그렇죠. 우리 황교안 대표가 장관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초대 민정수석이 곽상도 곽상도 의원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혹과 모양 때문에 네. 사실 과민하신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증거는 없이 우리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자제해야 국민의 한다. 입장에서는 아쉽고 예.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네. 다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를 좀 예, 예. 붙여드립니다. 짧게 네, 말씀하세요. 짧게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예. 자, 증거가 없이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공개된 증거는 사실은 매우 객관적인 것들이었고요. 예. 교육부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든 어떠한 질문에도 지금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더 내보일 수 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겪는 야당 의원의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두 분, 예. 공직자의 가족들도 좀 한번 알겠습니다. 겪는 고통을 세금을 쓰는 공직자의 가족입니다. 국민의 그렇죠. 세금이 들어가는. 저 PD가 지금 시간 다 됐다고 저 막 혼내고 있습니다. 예. 자, 저는 토론을 마무리하고요.